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며느리의 학대를 참고 또 참다가 결국 가족회의에서 녹음 파일을 공개해 통쾌한 반격을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역, 이름, 상황 등을 일부 각색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75인 박순자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외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는 집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35평짜리 아파트였고 등기는 할머니 명의였습니다. 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며느리 지혜는 겉으로 보기에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들이 제안했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우리랑 같이 살아요. 할머니는 고민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외로움이 컸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든든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할머니께 잘해줬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님 편히 주무셨어요? 하고 인사했고 식사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을 챙기며 병원 갈 때도 함께 가주곤 했습니다. 어머님 약 드셨어요? 어머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나가실래요? 며느리의 다정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며느리는 완벽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음식을 떠다 드리면 친척들이 칭찬했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 정말 잘 만나셨네요. 요즘 같은 며느리 어디서 구해요? 할머니도 뿌듯했습니다. 아들도 좋은 며느리를 만났고 자신도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찾아왔습니다. 남편 사망 2주기가 지나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습니다. 아침 인사가 조금 짧아졌습니다. 어머님 편히 주무셨어요? 에서 주무셨어요? 로 바뀌었습니다. 음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몫의 반찬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은 반찬이 모자라서요. 내일 더 만들게요. 며느리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내일이 되어도 반찬은 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바쁠 것이고 집안일이 많을 것이라고.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교묘해졌습니다. 아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들 민수가 집에 있을 때는 여전히 다정한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만든 건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어머님,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하지만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저 바빠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방 청소 안 하세요? 먼지 날리잖아요. 할머니가 뭔가 잘못하면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휴, 정말. 그 한숨 소리에 할머니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청소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비켜주세요. 청소해야 되니까요. 아, 그래. 엄마가 비켜줄게. 할머니가 일어서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좀 빨리 안 비켜주세요. 저 시간 없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일어서는 게 느렸을 뿐인데. 미안하다 며느리야. 엄마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알아요. 맨날 그 핑계시네요. 며느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들이 퇴근하기 30분 전쯤 되면 또다시 변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피곤하셨죠? 제가 발 마사지 해드릴까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도착하면 더 극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머님 드시라고 제가 특별히 만든 거예요. 아들 앞에서 할머니에게 음식을 떠다주는 며느리를 보며 민수는 흐뭇해했습니다. 엄마, 지혜가 정말 잘하죠? 그래, 고맙지. 할머니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두 얼굴이 너무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가 아들에게 말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나자 며느리가 할머니께 아침상을 차려줬습니다. 할머니가 국을 한술 떠먹는 순간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국이 상해 있었습니다. 냄새부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야, 이 국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든 건데요. 며느리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아니야, 냄새가 좀. 어머님, 혹시 코가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멀쩡한 음식 가지고 왜 그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국을 먹지 않았고 점심때까지 굶었습니다. 며느리는 점심도 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침에 안 드셨으니까 점심은 굶으셔야죠. 다이어트 하세요. 냉소적으로 말하고는 자기만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저녁 때 아들이 돌아오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오늘 입맛이 없으시대요. 제가 만든 음식을 안 드시고. 엄마, 어디 안 좋으세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는 며느리를 흘끔 쳐다봤지만 며느리는 태연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더 교묘했습니다. 할머니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물걸레질을 했습니다. 어머님, 발 좀 들어주세요. 할머니가 발을 들자 며느리가 물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가장해서 할머니의 발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아,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며느리가 일부러 한 것처럼 보였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는 젖은 발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좀 서툴러서. 며느리는 미안한 척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발이 시려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감기 기운까지 왔습니다. 며느리의 학대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약을 제때 안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고혈압 약을 매일 먹어야 했는데 며느리가 관리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잘 챙겨줬지만 이제는 일부러 빼먹었습니다.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며느리가 약을 주는데 개수가 부족했습니다. 며느리야, 약이 2알이어야 하는데 하나밖에 없네. 어머님, 원래 하나예요. 기억력이 안 좋으신가 봐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다음 병원 진료 때 의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약 잘 드시고 계세요? 네, 며느리가 챙겨줘서. 그런데 혈압이 조절이 안 되네요. 약을 빼먹으신 거 아니에요? 의사가 의아해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약을 덜 준 것을.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야, 의사 선생님이 약을 제대로 안 먹은 것 같대. 혹시. 어머님, 제가 매일 챙겨드리잖아요. 어머님이 드시고 잊어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잘라 말했습니다. 하긴 나이 드니까 기억력이. 그러니까요. 어머님,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잊어버린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며느리는 할머니를 정신적으로 몰아갔습니다. 작은 일에도 할머니를 탓했습니다. 어머님, 또 화장실 변기 안 내리셨네요.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어머님, 또 문 안 잠그셨어요. 도둑 들어오면 어떡하려고요. 어머님, 또 불 켜놓고 주무셨네요. 전기세 장난 아니에요. 매일매일 할머니의 실수를 지적했습니다. 할머니는 점점 위축됐습니다. 정말 내가 문제구나. 나이가 들어서 이것저것 잊어버리는구나. 하지만 며느리의 진짜 얼굴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우연히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응, 시어머니? 완전 짐이지. 빨리 치매 걸려서 요양원 갔으면 좋겠어. 며느리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우리 집이 얼마나 큰데 시어머니만 안 계시면 방 하나 더 쓸 수 있잖아. 진짜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말해볼까 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인할 게 뻔했고 아들은 아내를 믿을 게 분명했습니다. 며느리의 학대는 계속됐습니다. 추운 겨울날 할머니 방의 보일러를 일부러 약하게 틀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에너지 절약해야죠. 이불 두껍게 덮으시면 돼요. 할머니는 추워서 밤새 떨었습니다. 반면 며느리 부부 방은 따뜻했습니다. 음식도 차별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신선한 반찬을 주면서 할머니에게는 며칠 된 묵은 반찬을 줬습니다. 어머님, 아까운데 버리면 안 되죠. 드세요. 할머니가 이거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어머님,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요. 음식물 쓰레기 만들지 마세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할머니는 참았습니다.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거실에서 넘어졌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웠던 것입니다. 아야!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야, 도와줘. 할머니가 간신히 소리쳤습니다. 한참 후에야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엄마가 넘어졌어. 일어나는 걸 좀 도와줘. 어머님, 혼자 일어나세요. 저 허리 안 좋아요.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 일어서려고 애를 썼지만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좀. 어휴, 알았어요. 며느리가 마지못해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거칠게 잡아당기는 바람에 할머니의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아야. 어머님, 제가 힘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며느리는 사과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다음 날 할머니는 집 근처 휴대폰 매장에 갔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점원이 물었습니다. 녹음 기능이 좋은 휴대폰으로 바꾸고 싶은데요. 아, 네. 요즘 나온 스마트폰은 녹음 기능이 다 좋아요. 할머니는 새 휴대폰을 샀고 점원에게 녹음 기능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돼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연습을 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해보고 재생해보고 며칠간 연습한 끝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며느리의 학대를 녹음할 준비가 됐습니다.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엄마, 3일간 출장 가요. 지혜가 잘 챙겨줄 거예요. 그래, 잘 다녀와라. 할머니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며느리가 어떻게 나올지 뻔했으니까요. 아들이 떠난 첫날 저녁, 며느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가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혼자만 먹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엄마 밥은? 어머님, 냉장고에 있어요. 알아서 드세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야, 엄마가 밥 좀 차려달라고 하면 안 되니? 어머님, 저도 피곤해요. 혼자 하세요. 그래도 며느리가 뭐요? 어머님 하녀예요? 제가 왜 어머님 시중을 들어야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그게 무슨 말이니?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만 안 계시면 우리 집이 얼마나 편한데요? 뭐라고?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이 집은 엄마 집인데. 어머님 집? 웃기지 마세요. 조만간 명에 이전할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이에요. 며느리의 충격적인 발언이 모두 녹음됐습니다. 할머니는 방으로 돌아와 녹음을 확인했습니다. 또렷하게 잘 녹음돼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도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상한 음식을 주는 장면. 어머님, 이거 드세요. 아깝잖아요. 이거 냄새가 이상한데. 어머님, 먹기 싫으면 굶으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며느리의 말이 녹음됐습니다.
또 다른 날은 며느리가 할머니 방 보일러를 일부러 꺼버렸습니다. 어머님, 전기세 너무 많이 나와요. 보일러 끄세요. 하지만 춥잖니. 이불 덮으면 되잖아요. 왜 맘날 난방을 해요? 할머니가 나이가 들면 추위를 더 타는 거야 라고 말하자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요양원 가세요. 거기는 난방 빵빵할 거예요. 요양원이라니. 어차피 나중에 가실 거 미리 가시는 게 어때요? 우리도 편하고 어머님도 편하고. 며느리의 냉혹한 말들이 모두 녹음됐습니다. 사흘간 아들이 출장 간 동안 할머니는 10개가 넘는 녹음 파일을 모았습니다. 며느리의 욕설, 협박, 학대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날 며느리는 다시 변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출장 다녀오느라 힘들었죠? 제가 마사지 해줄게요. 아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아내이자 며느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내 본 모습을 다 보여줄 테니까. 할머니는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녹음 파일을 더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가 할머니에게 약을 제대로 안 주는 장면도 녹음했습니다. 며느리야, 약이 하나 부족한 것 같은데. 어머님, 원래 그래요. 기억력이 없으시네. 아니야, 분명히 2알이. 어머님, 제가 매일 챙겨드리는데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안해. 어머님, 이러시면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치매 오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협박성 발언까지 녹음됐습니다. 2주 후 할머니의 75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생신인데 친척들 불러서 식사할까요? 그래, 그러자.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이날을 위해 준비해왔으니까요. 며느리도 찬성했습니다. 어머님, 좋은 레스토랑 예약할게요. 친척분들 다 모시죠. 고맙다, 며느리야.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생일 당일 시내의 한 레스토랑 룸에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아들의 고모, 이모, 사촌들까지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순자야, 생신 축하해. 언니 건강하세요. 친척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친척들을 챙기며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지혜 씨, 정말 살뜰하네요. 고모가 칭찬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며느리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자 아들 민수가 일어나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75세 생신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며 건배.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할머니도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이니까.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디저트가 나올 때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친척들이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언니,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이모가 물었습니다. 오늘 제 생일인데 여러분께 들려드릴 게 있어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다만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묘제시도 H계 속 편집늘이 지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조용히 해. 이제부터 들려줄 거니까. 할머니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눈빛이었습니다.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데? 무슨 일이래? 할머니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스피커를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너도 들어봐.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할머니가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피곤해요. 혼자 하세요. 그래도 며느리가
며느리가 뭐요? 어머님 하녀예요? 제가 왜 어머님 시중을 들어야 돼요? 레스토랑 룸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님, 솔직히 어머님만 안 계시면 우리 집이 얼마나 편한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친척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 지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조용히 해. 아직 더 있어. 할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두 번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집은 엄마 집인데. 어머님 집? 웃기지 마세요. 조만간 명의 이전할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이에요. 친척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리야? 고모가 충격받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혜야,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여보, 그게 아니라.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세 번째 녹음을 틀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요양원 가세요. 거기는 난방 빵빵할 거예요. 요양원이라니. 어차피 나중에 가실 거 미리 가시는 게 어때요? 우리도 편하고 어머님도 편하고. 레스토랑 종업원까지 놀라서 쳐다볼 정도로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녹음을 틀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며느리가 상한 음식을 주는 장면, 약을 제대로 안 주는 장면, 욕을 하는 장면이 차례로 재생됐습니다. 어머님, 먹기 싫으면 굶으세요. 저는 상관없어요. 어머님, 제가 매일 챙겨드리는데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어머님, 이러시면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치매 오시는 거 아니에요? 친척들의 얼굴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이모가 며느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 이게 정말이에요? 시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했어요? 이모님,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오해? 녹음이 다 돼 있는데 무슨 오해예요?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고모도 가세했습니다. 순자 언니한테 이렇게 했다고.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명예 이전을 해? 고모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게 뭐 있어? 녹음이 증거잖아. 아들 민수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혜야, 이게 정말이야?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했어? 여보, 저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데. 힘들면 이렇게 해도 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 녹음을 틀었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응, 시어머니? 완전 짐이지. 빨리 치매 걸려서 요양원 갔으면 좋겠어. 며느리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까지 녹음돼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얼마나 큰데 시어머니만 안 계시면 방 하나 더 쓸 수 있잖아. 진짜 빨리 나가셨으면 좋겠어. 이 녹음이 끝나자 레스토랑 룸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경멸과 분노가 섞인 시선이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녹음이 모든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이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지혜 씨,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모님, 말 붙이지 마세요. 역겹네요. 이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고모도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이런 여자랑 어떻게 살 거니? 이혼해야지. 고모,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겠어. 이런 며느리 때문에. 고모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많이 힘드셨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응, 정말 힘들었어.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다 알았으니까. 사촌들도 하나둘씩 며느리를 비난했습니다. 지혜 씨 양심도 없어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요양원 보내려고 했다고. 정말 충격이네요. 며느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언제부터 이랬어요? 2년 전부터야. 내 아빠 이주기 지나고 나서부터. 그렇게 오래? 민수는 충격받았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내가 믿어줄 것 같았니? 내 아내가 증거도 안 남기고 교묘하게 했는데.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며느리는 아들 앞에서는 완벽했으니까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어. 할머니가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지혜 씨 할 말 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예요? 이모가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용서는 나중 문제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어머님, 내 집에 당신 같은 사람 둘 수 없어요.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친척들도 거들었습니다. 당연하죠. 당장 쫓아내야죠. 이런 며느리 누가 받아줘요? 민수야, 빨리 이혼 수속 밟아. 아들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 그래도. 민수야, 내가 이 여자 편을 들 거야? 할머니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그럼 결정해. 내 엄마를 택할 거야, 아내를 택할 거야?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했지만 엄마한테 한 짓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택할게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를 버리는 거야? 지혜야. 넌 선을 넘었어. 우리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여보. 미안해. 이혼하자.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혜 씨, 이게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자업자득이죠. 고모님, 당신 같은 사람한테 동정심 없어요. 빨리 짐 싸서 나가요. 며느리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요. 이제 당신 얼굴 보기도 싫어요. 나가세요. 어머님, 나가라고요.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평생 온순했던 할머니가 처음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레스토랑을 뛰쳐나갔습니다. 루마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잘하셨어요. 그런 며느리 쫓아내야죠. 이모가 할머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순자 언니, 앞으로 우리가 자주 찾아뵐게요. 혼자 두지 않을게요. 고모도 말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못났어요.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민수야, 일어나. 엄마 정말 미안해요. 앞으로 잘할게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알았어. 일어나. 할머니가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친척들이 할머니를 위로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녹음을 생각하셨어요? 참다 안 되겠더라고. 증거를 남겨야겠다 싶었어. 잘하셨어요. 증거가 없었으면 아무도 안 믿었을 거예요. 사촌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며느리가 워낙 교묘하게 했으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와 아들은 며느리의 짐을 쌌습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엄마, 제가 다 챙길게요. 엄마는 쉬세요. 아니야,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며느리의 옷과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힘드셨죠? 응.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행복해 보여서. 엄마 때문에 내 결혼 생활이 망가지는 게 싫었어. 할머니의 말에 민수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엄마,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엄마를 최우선으로 생각할게요. 고맙다, 아들. 일주일 후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 측에서는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할머니의 녹음 파일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의 학대 행위가 명백하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합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빈손으로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은 여전히 할머니 명의였고 며느리가 노렸던 명예 이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도 찾아왔지만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사돈, 미안하지만 용서할 수 없어요. 따님이 저한테 한 짓을 아세요? 그게 저희 딸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됩니다. 이미 늦었어요. 할머니는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의 소식은 친척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혜 씨가 시어머니를 학대했대요. 녹음까지 남아있대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요. 며느리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재혼은 물론이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소문이 퍼진 탓이었습니다. 반면 할머니는 친척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순자 언니 정말 용기 있으셨어요. 그 나이에 녹음까지 하시고 대단하세요. 우리도 언니 본받아야겠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노인복지관에도 전해졌습니다. 복지관 관장이 할머니를 초대했습니다. 어르신 경험담을 나눠주시겠어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한 달 후 할머니는 복지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2년간 학대를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1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았고 가족들 앞에서 공개했습니다. 할머니가 녹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참지 마세요. 증거를 남기세요. 녹음, 사진, 문자 메시지 뭐든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비슷한 일 당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녹음하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알리세요. 혼자 참으면 안 됩니다. 할머니의 조언에 많은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여러 어르신들이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녹음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이 영웅이세요.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아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강연 어땠어요? 좋았어.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더라. 엄마 대단하세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 할머니는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집에서 눈치 볼 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떠났고 아들은 할머니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할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돌아가요. 할 말 없어요. 할머니가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문 앞에서 1시간을 울었지만 할머니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들 민수가 퇴근 후 물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찾아왔다며요? 응, 보내버렸어. 잘하셨어요. 그 여자 다시는 안 봐야죠. 민수도 전 아내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복지관에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아들과 저녁을 먹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것은 존중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학대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자기 집에서 당당하게 사는 것. 어느 날 할머니는 노트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며느리가 떠난 지 100일이 됐다. 처음에는 허전했지만 이제는 괜찮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다. 자유롭고 평화롭다. 그날 생일날 녹음을 공개하길 정말 잘했다.
용기를 내길 잘했다. 앞으로도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일기를 덮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내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온전히 자신의 내일. 6개월 후 며느리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재혼에 실패하고 친정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 지혜 씨가 많이 힘들대요. 친척이 전해줬습니다. 그래요? 그건 자업자득이죠.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용서해 주시면. 아니요. 용서는 아직이에요.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며느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매일 반성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민수는 새로운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소개받은 사람인데 한번 만나보려고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나라. 이번에는 엄마한테 잘하는 사람으로 만날게요. 민수가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이 배운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할머니에게 상을 줬습니다. 올해의 용기상을 박순자 어르신께 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우셨고 많은 어르신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관장이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할머니는 상패를 받으며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 권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상패를 거실에 걸었습니다. 올해의 용기상 마이너스 박순자 상패를 보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겼어. 나를 지켰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줬어. 그날 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할머니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할머니의 하루.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온전히 자신의 하루. 아침을 준비하며 할머니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음악에 맞춰 가볍게 몸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할머니를 제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떠났고 할머니는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는 당당했습니다. 부당한 대우에 맞서 싸웠고 이겼으니까요. 그날의 생일 파티, 녹음 파일을 공개했던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던 그 순간, 친척들이 며느리를 비난했던 그 순간,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자신을 지켜냈으니까요. 복지제시도 H계 속편집관 친구들도 할머니를 다르게 대했습니다. 순자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볼게요. 할머니는 이제 복지관의 롤모델이 됐습니다. 어르신들이 부당한 일을 당하면 할머니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아들이 저한테 생활비를 안 줘요. 어떻게 하죠? 증거를 남기세요. 문자로 요청하고 안 준다고 하는 답장을 받으세요. 그게 증거가 돼요. 선생님, 요양보호사가 저를 함부로 대해요. 녹음하세요. 그리고 복지관에 신고하세요. 참으면 안 돼요. 할머니의 조언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겪었던 일이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 민수는 새로운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라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 좋은 사람이니? 네, 정말 착해요. 그리고 엄마를 잘 모실 거래요. 만나보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주말에 예비 며느리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수진입니다. 그래, 반갑다.
들어와. 할머니는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며느리를 잘못 선택하면 또다시 고통받을 수 있으니까요. 수진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과하게 잘 보이려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무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님, 민수 오빠한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고맙구나. 그런데 수진 씨, 솔직히 말해줄래? 네, 어머님. 시어머니 모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 할머니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부모님도 언젠가 늙으시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때 누군가 잘 모셔주길 바란다면 저도 민수 오빠 어머님을 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수진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짓으로 치장하지 않고 솔직했으니까요. 좋아. 그 마음이면 됐어. 어머님, 그리고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제가 만약 어머님께 잘못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치겠습니다. 고맙다.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전 며느리 지혜도 처음에는 좋았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달 후 민수와 수진이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재혼을 축복했습니다. 민수야, 이번에는 행복하길 바란다. 네, 엄마. 이번에는 잘할게요. 새 며느리 수진은 할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수진 씨, 내가 하나 말해둘게. 네, 어머님. 나는 이제 당하고만 살지 않아. 혹시라도 나를 함부로 대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잘못하면 바로 말씀하세요. 수진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 녹음 앱이야. 항상 켜놓고 있어. 네, 어머님. 이해해요. 어머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시니까요. 수진은 이해심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첫 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도 수진도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태도가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어머님, 편찮으신데 없으세요? 늘 정중했고 배려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일부러 테스트를 했습니다. 아들이 출장 간 날 일부러 설거지를 안 하고 놔뒀습니다. 전 며느리 지혜였다면 화를 냈을 것입니다. 수진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저녁 때 수진이 부엌에 왔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는 걸 보고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 편찮으세요? 아니, 그냥 깜빡했어. 괜찮아요. 제가 하면 되죠. 수진이 웃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켜봤습니다. 짜증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며느리는 다르구나.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할머니를 잘 대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주고 복지관 갈 때 차로 태워다주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공간을 존중했고 할머니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머님, 거실 커튼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색이 좋으세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외식하실래요? 할머니를 무시하지 않고 항상 의견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왜 이렇게 잘해줘? 어머님이 저희 가족이시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다른 며느리들은 안 그래. 어머님, 제 생각에는 가족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봐요. 나이가 많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수진의 말에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다른 며느리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수진을 완전히 신뢰하게 됐습니다. 녹음 앱도 더 이상 켜놓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수진아, 고맙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를 며느리로 만나서 고마워.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다행이야. 어머님.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이 저를 받아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진심이 통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수진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 지혜와는 정반대다.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지혜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수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됐다. 고난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도 나는 나를 지키며 살 것이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마음을 열겠다. 그럴 자격이 있는 며느리니까. 일기를 덮고 할머니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전 며느리 지혜의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순자 씨, 지혜 씨가 많이 바뀌었대요. 친척이 전했습니다. 어떻게? 봉사활동도 하고 요양원에서 일한대요. 정말 반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혜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어머님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매일 반성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며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일하면서 어머님께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어머님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지혜 올림 할머니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해줘야 할까? 아직은 이른가?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할머니는 답장을 썼습니다. 지혜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당신이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 이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변했는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 지금처럼 살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용서의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마이너스 박순자 할머니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열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할머니는 여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이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손주도 하나 생겼습니다. 수진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름 지어주세요. 수진이 부탁했습니다. 내가? 네, 할머니께서 지어주세요. 할머니는 생각 끝에 이름을 지었습니다. 용기. 용기라고 지으면 어떨까? 용기요? 그래, 용기 있게 살라는 뜻이야. 부당한 일에 맞서고 옳은 일을 하는 용기 말이야. 좋아요. 박용기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할머니는 손주를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날이 올 것입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며느리의 학대에 맞섰는지, 어떻게 가족회의에서 녹음을 공개했는지, 어떻게 존엄을 지켜냈는지. 그 이야기가 용기에게도 힘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할머니에게 또 다른 제안이 왔습니다. 어르신 책을 쓰시는 게 어때요? 어르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책이요? 네, 노인 인권에 관한 책이요. 어르신의 경험이 귀중한 자료가 될 겁니다.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치욕적인 과거를 책으로 내다니.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할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써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나는 참지 않았다 마이너스 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책에는 할머니의 모든 이야기가 담겼습니다. 며느리의 교묘한 학대, 녹음을 시작한 계기, 생일날 공개했던 순간,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1년 후 책이 출간됐습니다. 예상 외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독자들이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책 덕분에 용기 내서 며느리한테 제대로 말했어요. 선생님처럼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영웅이세요. 할머니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됐으니까요. TV 프로그램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어르신,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수 있으세요? 노인 인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출연을 수락했습니다. 방송에서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줬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걸 알았을 때요. 제 집에서 제가 쫓겨날 뻔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분했어요. 그래서 녹음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무도 안 믿어줄 것 같았거든요. 생일날 녹음을 공개하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떨렸어요. 하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할머니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며느리 녹음 노인 학대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회에서도 노인 인권보호법을 강화하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의 사례를 계기로 노인 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발의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사회 변화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 며느리 지혜였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방송 봤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온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아 부끄럽습니다. 당연히 부끄러워야죠.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요양원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잘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머님, 언젠가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당신이 진심으로 변했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네, 어머님.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지혜가 진심으로 변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강연도 하고 책도 썼고 손주도 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존엄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함부로 당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그날 생일날 녹음을 공개했던 그 순간이 할머니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용기를 낸 그 순간이 새로운 삶을 선물했습니다. 할머니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자신을 지켜냈고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을 줬으니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서 며느리 수진, 아들 민수, 그리고 손주 용기와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하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복지관 갔다 왔지. 오늘도 어르신 한 분이 상담하러 오셨어. 어떤 상담이셨어요? 며느리한테 학대받는다고. 내가 녹음하라고 조언해줬지. 어머님이 정말 많은 분들을 도와주시네요. 내가 겪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지.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주 용기가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영웅? 할머니가? 네.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한테 맞서 싸운 영웅이래요. 할머니는 손주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영웅이 아니야. 그냥 나를 지켰을 뿐이야. 그게 영웅이에요. 용기가 소리쳤습니다. 온 가족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예전 며느리 지혜와 함께했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행복합니다. 존중받고 사랑받고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날 생일날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녹음을 공개한 그 용기 있는 선택이 할머니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할머니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할머니의 하루.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은 존엄한 하루가